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동사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문제를 먼저 다 풀고 그다음에 생각의 순서들을 좀 읽어보면서 나 이런 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면 여기부터는 내가 못 알아듣겠어.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도움이 돼요. 일단은 동사가 매달 5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7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뭘 물어보냐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5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래서 머리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 뭐가 5문제에서 7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이쪽에서 일단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자, 전체 문장의 동사의 개수가 몇 개야? 수일치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예요.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꼭 시제부터 봅니다. 시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거예요. 시제 먼저 보시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자, 얘네들이 1번에서 10번 사이에 포진을 하면서 난이도는 뭐 거의 날로 먹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덜렁거리지만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11번부터 20번대에 포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자동사, 타동사, 몇 총식 동사. 근데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면 나도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신없고 끝이 없어요. 자, 얘네들이 토익 시험에 나온 동사가 대략 한 350에서 400개 정도 되는데 걔네들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익이 시험에 나온 동사가 400개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10개씩을 기준으로 나눠서 자, 내가 10개씩 기준으로 나눠서 40개씩 묶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단어를 더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자, 나오는 단어는 뻔한 거야. 그럼 걔네들 묶어줍시다. 자, 묶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토익 시험에 나오는 이 형식 동사는 1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도 대략 20개밖에 되지 않아요. 감정 동사 20개. 그리고 나면 사형식 동사도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100개네? 5형식 동사는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3형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머리 구역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혼돈되지 않게. 그 작업을 오늘 같이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는 2형식 동사 한 15개, 자, 사람 목적어 동사 한 20개, 감정 동사 20개, 사형식 동사, 5형식 동사 100개를 먼저 정리를 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타동사잖아요. 자동사이자 타동사, 아니면 목적어를 투부정사로 받는 동사, 아니면 목적어를 어떻게 받는 동사,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쫙쫙 나눌 겁니다. 그래서 큰 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단어를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단어 뜻을 외우면서 뭐 오늘 외우고 내일 까먹고 오늘 외우고 내일 까먹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그 100여 개 정도 되는 단어가 11번에서 20번대를 형성하면서 어서 많이 봤어. 또 나왔네? 그런데 난 또 틀렸네?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정말 어려운 어휘 문제 21번에서 30번대에 나오게 되는 어휘 문제와 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말로 시제는 3개밖에 없어요. 현재, 미래, 과거. 근데 영어는 미래 완료,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그러면서 마구마구 가지를 쳐요. 그러니까 끝도 없단 말이지. 끝도 없네 하고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우리가 여기 손 놓고. 지난 30년 동안 토익 시험에 나온 시제는 7개밖에 없습니다. 그 6개가 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토익을 못하는 겁니다. 그 토익 입장에서 보면 토익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거죠. 왜? 낸 걸 또 내고 낸 걸 또 내는데 뭘 냈는지 몰라.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한다. 영어가 약하다. 그런 식의 발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발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도 자기 머릿속을 정리해서 토익하고 합을 맞춰보려고는 안 하고 무조건 난 못해. 이것도 비겁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토익 시험이라는 거의 관건은 준비의 관건은 더 많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토익에 내 머리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토익의 준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동사는 이렇게 이제 많이 잡으면 8개 유형, 이 이상은 묻지 않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안 물어봤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번 달에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챕터를 열어보면 그 내용들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8가지 내용들이. 이걸 쭉 따라가시면 돼요. 일단 먼저 내용을 읽으시고요. 자, 1-04네요. 그러니까 101번에서 110번까지 그나마 쉬운 문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신사납게 풀지 말고 일단 본동사를 찾아. 동사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봐. 그 다음에 수일치. 그 다음에 해. 마지막으로 시제. 그래서 이 생각의 순서부터 잡아주시고요. 왜? 너무 길어요. 이러면 여기서 너무 길어요 그러면서 when 구매할 때 새로운 컴퓨터를 이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첫 단추부터 토익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when으로 시작했다는 건 얘가 주절이 아니라는 거죠. 접속사가 있는 게 주절이야, 없는 게 주절이야. 그런 것도 헷갈려요, 여러분들은. 자, 접속사가 없는 게 주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접속사가 있는 게 종속절이야. 즉, 필요 없는 거야. 주절, 메인은 접속사가 없는 쪽이 메인이라고요. 접속사가 없는 쪽이. 그러면 메인만 볼게요. make sure, 명심하세요. 명령문이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단 가볍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 혼자만 그렇게 무겁게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걸 다 끌어안고 절절매고 있지 말라고. 자, 일단 쳐낼 걸 빨리 쳐내시고 메인을 잡으세요. 메인을. make sure 명심하세요. 명령문이네요. 자, 그러면서요. 대절로 들어가 볼게요. 명사 뒤에 대명사가 나왔네.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 문제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대절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또 대절 들어가서 each 유닛, 각각의 유닛이 you have chosen, 네가 선택한 이러고 있지 말고 자, 뭘로 생각하라고요? 항상 품사 단위로. 명사 뒤에 대명사. 자, 제 말도 잘 기억하세요. 명사 뒤에 대명사. 니들이 왜 붙어 있어? 니들이 복합 명사야? 떨어져. 말도 잘 기억하세요. 자꾸 놓치세요. 그러니까 말투 자체를 기억하시라고요. 명사 뒤에 대명사, 네가 왜 붙어 있냐고. 명사랑 대명사랑 원래 같이 다녔어? 아니잖아.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명사 뒤에 대명사가 나오면 혹은 명사 뒤에 더명사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항상 가로를 열어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요. 누구 앞에서 지워?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가로로 묶어요. 멈추세요. 이런 것도 스킬입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스킬이라는 게 뭐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를 그걸 놓치니까 옆에서 잡아주는 걸 스킬이라고 그러지 없는 거를 막 억지로 짜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흘려들어요. 흘려듣지 마세요. 명사 뒤에 대명사 가로 열으세요. 그러고 나면 대절 안에 주어가 얘고 대절 안에 동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전명구 가로 묶고 지우고 전명구라는 단어 익숙해지세요. 앞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왜 가로로 묶고 지워질까? 강사들이 자꾸 그러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가로로 묶고 지워요. 왜? 왜를 이해해야지. 왜? 자,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부사예요. in the room, 방 안에서. 자, 뭘 해볼까요? at the school, 학교에서. 자, in the morning, 아침에. 이게 다 뭡니까? 시간 부사고 장소 부사죠. 부사라는 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알고 있죠. 결론 나왔네요. 전명구 부사니까 지우셔야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강사들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로 묶고 지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 자, 주어가 있고 동사 아닌을 지워야지. 동사 아닌을 지워볼까요? 또 하나 명심하셔야죠. ing 운전선 동사 못합니다. 삐꾸라고, 바보라고, 반쪽이라고, 모자란 애야. ing 운전선 동사를 못하죠. 반드시 is나, a나 앞에 짝을 맞춰주셔야만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얘가 동사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은 반쪽짜리여서 동사의 개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A나 B 중에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자, comply가 답이에요? 아니면 compliance가 답이에요? 명심하세요.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됩니까? 주어가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라고 해서 동사 개수는 다 따졌어. 이제 수일치를 보셔야죠. 그래서 each unit이니까 단수죠. 근데 이게 이제 명령 요구 제한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일치를 시키셔서 3인칭 단수로 하여서 뭐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compliance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부조 분석. 그 다음에 수일치. 그럼 태하고 시제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3-2. 챕터 3이면 난이도가 좀 있겠네요. 그죠? 근데 딱 제목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딴 거 정말 싫죠. 저도 싫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스타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부예요. 자, 영어에는 단어가 100만 개 이상의 단어가 있고 대부분이 동사나 명사인데 그러면 수십만 개의 동사를 몇 형식인지를 일일이 외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네이티브들은 자, 이걸 외우고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더 높아요. 미국이 문맹률이 교육률이 더 높아요. 미국이 문맹률이 더 높아요. 우리가 공부 더 열심히 해. 그런데 네이티브들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교육열이 높은 것도 아닌데 그럼 저 많은 걸 외우고 있다고요? 몇십만 개 동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자동사, 타동사, 매철식 동사를 외우고 얘기하고 있다고? 아니잖아. 그럼 네이티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감으로. 원래 그렇게 써. 어떻게 알았어? 감으로. 뭐 이렇게. 자, 그 감각이란 건 어떻게 생기냐 이거죠. 그 감각이란 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요. 절대 자연스럽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외국인들한테 은는이가를 자연스럽게 쓰라고 그러면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까? 자, 나는, 그죠? 나, 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 근데 우리 은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와서 물어봤어. 은는이가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럼 외국인은 영원히 못 쓰겠죠. 어느 나라 언어나 자, 내 모국어가 아닌 이상은 그 룰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은는이가를 쓰는 법을 배운다고 하면 우리처럼 자연스럽게가 아니에요. 앞에 받침이 있을 때, 앞에 받침이 없을 때, 모음으로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날 때 이런 룰을 배우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우린 자연스럽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한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뭐 자연스럽게 많이 듣다 보면 귀가 뚫려 뭐 이런 얘기들 허공에 뜬구름 잡는 얘기 그만하시고 자, 체계적으로 몸에 붙일 생각을 하세요. 얘네들은 자, 그냥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내가 분류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3형식 동사 분류법을 한번 잠깐 볼게요. 얘가 목적어를 자, 투부정사만 받는 애가 따로 있어요. 동명사만 받는 애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사람만 받는 애가 따로 있어요. 목적어 투두를 받는 애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나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아야지. 투부정사의 명사순용법이 있으니까 목적어로 쓰면 되지 뭐. 그럴까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 buy to read. 그러면 buy의 목적어가 to read인가요? 투부정사 아무거나 목적어로 안 받아요. 어떤 동사만 목적어로 받습니까? 자, 여기 책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흘리면 책 찾아서 꼭 꼼꼼히 보셔야 돼요. 미래, 계획, 결정, 자, 긍정적인 내용 이런 내용들이 노력, 시도 이런 애들이 투부정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ecide to go, plan to go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일, 미래의 일정 이런 애들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간다. 그럼 벌써 동사를 자, decide to do, plan to do, 뭐 suppose to do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동사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미래의 내용이야. effort to do, 노력하는 거야. 시도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관련된 단어들은 뒤에다 투부정사를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묶어주시라고요. 자, 예를 들면 목적어 투두 아무거나 목적어 투두 받지 않아요. 누구만 목적어 투두를 받아? 요구나 허락. 자, 그러면 단어를 일일이 외우지 말고 응용을 해봅시다. allow 목적어 투두, ask 목적어 투두, require 목적어 투두. 얘들이 다 뭡니까? 요구하다, 허락하다 이런 류의 동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동사들이 언제 누구와 같이 쓴다를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걸 정리를 하시는 거지 동사를 하나씩 갖고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편을 보시면 하나씩 그 카테고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자, 특히 이거를 토익 시험에 나오는 400단어를 위주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일 쉬운 게 이형식 동사예요. 왜? 시험에 나오는 게 13개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ABCD를 봤습니다. 자, 이 중에 13개 표에 있었던 애는 빨리빨리 앞에 펴보세요. 우리 혹시 여기 넣어놨나? 안 넣었던 것 같은데 이 앞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아마 책의 리스트 밑에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13개 들어가는 예죠. 그럼 앞으로 자, 나랑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제 이 책을 다 보고 나선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내가 이형식 13개, 감정동사 20개, 오형식 동사 6개, 투부정사 반동사 뭐 이렇게 쭉쭉 정리 쫙 한단 말이에요. 책이. 그리고 나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엔듀어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책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은 모든 동사는 다 3형식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외운 거, 지금 이 책에 캐테고라이징이 돼 있지 않은 동사들은 다 3형식 타동사라고 치부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컨티뉴 뭐예요? 3형식 타동사겠죠. 어플라이 뭐예요? 3형식 타동사. 목적어 받아야죠. 그러니까 3형식 타동사는 너무 많단 말이야. 그걸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이 캐테고리가 가능한 애들을 먼저 잡고 나머지를 뭉덩거리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여기까지 머리 정리를 일단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냥. 자, 말하다라는 동사가 참 많죠. 말하다가 토익 시험에 대략 50개 정도의 동사가 나옵니다. 말하다를 우리가 이렇게 캐테고리 한번 나눠볼게요. 하여튼 계속 나눠주셔야 돼요. 그 내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미 모르는 거는 저는 안 가르쳐요. 왜? 그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애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ABC를 보면 어때? 어서 많이 봤어. 답만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걸 위주로 자 카테고리를 계속 나누세요. 시험용으로. 말하다, speak, talk 누가 몰라. 다 아는 거지. say, 그렇죠. tell. 자 이렇게 살수로 나눴어요. say가 무슨 뜻이에요? 말하다. tell이 무슨 뜻이야? 말하다. 그러면 둘 다 말하다면 아무거나 그냥 내키는 대로 써도 돼? 아니죠. 얘네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동의어가 많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얘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동사 왜 2개나 만들어놨지? 왜 스픽, 톡이 2개나 나왔지? 스픽은 일방향입니다. 일방향. 말을 하는데 한 방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톡은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연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스피치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어제 회의를 했어. 그걸 we had a speech라고 그래요. we had a talk이라고 그래요. we had a talk이죠. 왜? 주고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사를 2개나 만들어놨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단어를 단수 암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게 자꾸자꾸 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400개 정도의 단어만. say는 자 한번 봅시다. 무엇을 말하다예요? tell은 누구에게 말하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 자, DJ들이 say 그러죠? tell me 안 그래. 자, 왜 say 그럴까? 이게 입을 열고 떠드는 거, 이 뭐뭐라고 말해? 라고 하면 다 say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say something 무슨 뜻이에요? 아무 말이나 해봐. say 아라고 말해봐. say 대절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tell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뭔가 숨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랐던 거, 어떤 힌트, 자 비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tell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영화가 다 say something이에요, tell me something이에요? 다 tell me something이죠. say something이라는 영화는 없어요. 왜? say something 아무 말이나 해봐. 얼마나 지루해. 그렇게 지루한 영화를 왜 봐? tell me something 뭔가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추리극이죠. 그래서 대부분 형사물이나 추리물이나 이런 거 나에게 뭔가 힌트를 줘, 말을 해줘 이래서 영화 제목이 다 tell이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텔은 너한테만 남들이 모르는 어떤 걸 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가르쳐준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다 뭐예요? 뭔가 알려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야. 얘네들은 그 대신에 불특정 다수에게 이 비밀을 얘기하진 않겠지? 누구에게만 얘기하겠지. 그래서 얘는 꼭 사람을 받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라인으로 가는 거. 알려주다, 통보하다, 비밀을 말해주다. 이런 유의 동사들은 목적을 뭘 받아? 태를 받겠죠. 그런데 그 내용 전달만 하는 거야.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거야. say를 받겠죠. 여기에 이제 가면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뭐가? describe는 뭐야? 아주 자세히 세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demonstrate은 뭐야? demonstrate은 우리가 제품 시연회를 뭐라 그러죠? product demonstration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야.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고요? 그러면서 설명의 방법, illustrate는 뭐야? summarize는 뭐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벌써 몇 개의 단어 외운 거야, 우리가? 자,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물 말아놓은 밥처럼 밥알이 이렇게 딱 날아다니면 안 돼. 뭉쳐 다녀야 돼. 왜? 보기에는 뭉쳐서 다니기 때문에. 동사가 뜬금맞은 동사 안 나와요? 항상 짝으로 다니는 동사가 있죠. 특히 유사의미를 가지고 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어텐드 하면 뭐가 나와? 미팅이요. 자, 이렇게 반응하셔야죠. 그쵸? 그 다음에 스픽은 자동사라서 목적어를 안 받아요. 이렇게 반응하셔야죠. 그리고 나면 리포트는 뭐야?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어휘 강의에서 다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1200개를 제가 어떻게 정리해 드리냐면 얘는 언제 누구와 답이야를 짝을 지어 드릴 거예요. 왜? 그게 토익이 움직이는 동선이에요. 자, 그건 이제 어휘 강의에 좀 집중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포트가 뭐야? 그럼 나한테 보고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리포트는 자타 동사가 다 가능하며 전치사는 to를 데리고 다녀요.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to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뭐밖에 안 남은 겁니까? notify밖에 안 남았네? notify가 무슨 뜻이죠? inform이죠. 알려주는 거죠, 통보해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묶음들이 이제 이걸 묶어보면 이게 대략 50개 나와요. 왜? say, mention, demonstrate, describe, illustrate, summarize, present 이렇게 쭉 단어를 바꿔가면서 돌려치는 거죠. inform, notify, remind 책에 있죠 지금. 자, 혹은 또 뭐가 있습니까? 알리다라는 뜻의 tell, teach, instruct 가르치다. 자, 여기 책상이 있어요. 책상을 가르쳐봐. 책상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목적어를 사람만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다 보면 얘네들이 한 5, 60개의 덩어리가 되죠. 그러면서 보기에 같이 다니죠. 그랬을 때 네가 그의 순발력 있게 이제 평소 연습을 많이 해서 딱딱 받아치는 거죠. 이게 이제 공부법이라는 거죠. 공부법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물길을 내주듯이 공부의 방향이나 아니면 범위나 캐테고라이징을 해주는 게 공부법이지 그걸 하나씩 나랑 손 붙잡고 외우고 있거나 해석해보니까 얘가 답이죠. 그런 거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야겠죠.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이. 그죠? 통보하다, 알리다, 위의 동사는 모두 다 사람 목적어를 취한다. 그리고 얘는 시험에 평균 2, 3회당 한 번씩, 그러니까 거의 격달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적으로라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사항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6-1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오형식 동사라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해드리지 않는 거는 그냥 다 3형식 타동사야 무엇을 목적으로 받아 하고 끝나면 돼요. 그 대신에 그 전에 뭘 해야 될까? 정리를 좀 해놓고 따로 빼놓고 얘네는 뭘 목적으로 받아 얘는 뭘 목적으로 받아를 쫙 리스트업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타동사고 무엇을 목적으로 받아 이렇게 뭉쳐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해놨을 때 얘기죠. 그럼 이 카테고리를 이제 대략 한 10개 정도를 나눠서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카테고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카테고리는 뭐였어요? 통보하다, 알리다, 류는 사람을 목적으로 받는다가 자, 아까 카테고리였어요. 10개는 잡아 놓으셔야 돼요. 최소한. 그 양심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3형식 타동사야. 이러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10개를 잡고 나서
그러면 두 번째 뭐 잡아볼까? 책에 다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오형식을 한번 잡아볼게요. 오형식은 너무 어려워요. 자, 오형식 동사가 뭐예요? 오형식은 목적격 보호라는 게 나온다죠. 여기에 형용사가 나올 확률이 90%, 명사가 나올 확률이 100%가 아니라 10%. 자, 보호라는 게, 자, 이게 앞에서부터 사실 살짝 배워줬으면 좋겠는데, 보호라는 게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가 나오죠? 보호 다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대충 알아들었으면 그만해도 돼요. 자꾸 파고들지 마세요. 기본 단어를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쓰임이 중요한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보호라는 게 주어를 설명하는 게 주격 보호고 목적어를 설명하는 게 목적격 보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동사 뒤에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죠? 형용사라고 배웠죠? 명사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냥이 어디 있어.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래요, 강사들이. 명사는 안 나온대요. 진짜? 99% 형용사예요. 1% 명사가 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나와? 형용사야, 명사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형용사요 라고 대답해요. 그럼 I am a boy는 뭡니까? I am a boy. 명사잖아요. 그죠? 네, 이 사연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부터 이해를 하셔야죠. 왜 비동사 뒤에 강사들 형용사라고 그러느냐면, 자, 명사도 앞에서부터 쭉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사람명사, 사물명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동격이란 게 성립되려면 종류가 같아야 돼요. 사람은 추상명사하고 동격이 될 수 없어. 사람은 사람하고만 동격이 돼. 물건은 물건하고만. 추상은 추상하고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확률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강사들이 비동사 된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am creativity예요. I'm creative예요. I'm creative죠. I'm creativity는 왜 안 돼요? 사람은 추상명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추상명사가 되려면 죽어야죠. 왜? 추상명사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이 이제 추상명사야. 그럼 마술이죠. 물건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완전 동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강사들이 비동사 된 형용사가 온다라고 그냥 붙이기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 저 보호자리의 명사가 절대 안 나오느냐? 뭐 절대 안 나오진 않아요. 근데 평균 한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면 문제가 몇 문제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자, 30문제씩 평균 20번 시험을 보니까 600문제. 그 120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걸릴 확률. 그래서 1200분의 1의 확률로 명사가 나올 수 있지만, 없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용사를 우선 배치시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어떤 법칙이나 스킬을 받아들이셔야지, 오히려 스킬만 딱 받아들이신 게 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스킬만 딱 받으면 오히려 예외가 없이 막 찍어대요. 그러다 보면 고득점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스토리를 쫙 듣고 그다음에 스킬을 배우셔야 그 스킬이 유연하게 움직여질 수 있어요. 어쨌든 목적격 보호자리는 그래서 주로 형용사가 이렇게 답이 되게 되죠. 그나저나 뒤에 두 자리를 비워주는 게 오형식이에요. 명사 하나, 형용사 하나. 근데 오형식 동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도 토익 시험에 나오는 건 딱 6개밖에 되지 않아요. 자, 공부하기 굉장히 쉬워요.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이 교재는 어디 적혀 있을 텐데 제가 이 부분을 안 살렸군요. 자, 오형식 동사는 6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 교재에 있어요. 교재. 아무래도 교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make, find, keep.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오형식의 대표적인 동사고요.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게 leave, 남겨놓다. 이게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토익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임명하다예요. 왜냐하면 임명하다는 동사가 바뀌면서 나와요. 자꾸 많거든. name, 임명하다, appoint, 임명하다,
혹은 또 뭐 콜도 임명하다. 그래서 임명하다류의 동사들 이런 식으로 싹 정리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들어간다? 주어 동사부터 자르고 얘기한다. 주어 동사부터. 자, 그리고 나면 수동태네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랑 문제 풀 때 제가 수동태가 무슨 문장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BPP가 됐어. 이건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쓰실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다 명사를 써야지 전치사 내놔. 동사를 써야지 투부정사 내놔. 아니면 뭐 동명사, 자, 아니면 뭐 또 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부사는 그냥 쓰셔도 되고요. 주어 동사를 또 써야지 접속사 내놔. 하다못해 이 끝에다가 주어를 쓰려고 해도 왜 바이 주어야? 주어도 명사니까. 그러니까 바이를 데리고 와야 명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는 이것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뭐가 추가되려면 장치가 있어야 추가가 돼요. 이걸 알고 있었어. 그럼 여기서 끝났죠? 그 다음에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게, 문제라는 게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준비가 잘 돼 있느냐를 구석구석 찔러보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게 출제가 돼요. 나는 투를 알아. 난 너가 투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 투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토익 시험에 나오는. 토익 시험에 나오는 투는 세 가지가 있죠. 투 부정사가 나올 확률이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사람이나 장소. 이거 전치사죠. To me, to my office. 전치사가 나올 확률이 자 20%. 그런데 to ing가 나올 확률은 자 9개 수거 리스트. 그럼 수거 리스트를 알고 있어야겠네.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외워야죠. 외워봅시다. 어떻게 해요? be committed to ing, dedicated to ing, object to ing, opposed to ing. 이걸 내가 왜 외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죠. 여러분들 교재 못 쳐보세요? 투부정사 동명사를 보시면 투의 세 가지 용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모든 요소들을 책은 다 펴냈고요. 지금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그리고 그 요소들을 동시에 두세 개씩 섞어서 시험이라는 게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염없이 자 HBOS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이제 헌신적인데 이러고 있는 사람은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인 거고 아 이게 어느 요소들을 지금 찌르면서 우리 목차를 보고 있으면 시험에 지난 30년 동안 나왔던 애들이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 요소들 두세 개씩이 섞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염없이 처음부터 순진하게 해석만 하고 있다가 날 샌다니까. 자, 그 다행히도 오늘은 ing도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ing네요. be committed to ing, be dedicated to ing. 거기까지는 됐어. 앞부분은 다 써먹었어. 이제 그러면 토익은 특징이 어떻다고요? 문장 중에 답을 결정하는 부분을 반드시 준다고요. 해석해보니까 얘가 답이에요 식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 거예요? 지금 보시면 목적어와 PP를 주면서 그러면서 전명구를 또 주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한 구조가 뭐냐 이거죠. PP가 뭐야? 자, broken window. PP는 동사가 동사이지 못하고 다른 품사로 이동하는 거예요. 주로 뭘로 이동하죠? 형용사로 이동하죠. broken window, 깨진 창문 이렇게요. 그러니까 informed도 여기서 뭐예요? PP. PP는 동사 개수에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분사 형용사가 나왔다고 대답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분사 형용사를 받을 수 있는 애가 누가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오형식 동사 keep이 목적어를 받고 분사 형용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bring은 왜 안 돼요? bring은 사형식 동사잖아. 사형식은 사람 나오고 명사 나와야죠. 사람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 똑바로 해야지.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어서 들어봤어 이러지 말라고요. 넌 명사, 너는 형용사, 오늘은 분사 형용사.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주다, 가져다 주다. 자, 그럼 require는 또 어디서 배웠더라?
요구, 허락. 요구, 허락이니까 목적어 투두가 나와야죠. 투두가. 그쵸? 자, 뭐가 나오면 안 돼? PP가 나오면 안 되죠. 삼형식은. 삼형식 외운 적이 없는데. 외운 적이 없으면 그냥 목적어 하나 받고 끝나야죠. 왜? 따로 외우지 않은 동사는 목적어 하나를 받는 일반 삼형식 타동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알아서 보기를 배치를 구석구석 잘해요. 그러려면 그만큼 구석구석 보는 눈이 있어야 문제를 세련되게 놓치지 않게 풀겠죠.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은 게 이게 생각의 틀을 계속 잡아주고 어디를 봐라 어디를 봐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목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지금 현재. 자, 일단 제가 더 많이 못 해드려서 좀 아쉬운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동사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접속사를 갖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